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0시 2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뭐 망상에 가까운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맨 좌측은 작년 8월 5일 폭락 이후의 차트예요.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4월 9일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 5 이동평균선이 꺾인 게 보여요.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5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요. 여기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봉이 떴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2024년도 8월 5일 이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가 한 저 정도 된다고 약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한 이 정도는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8월 5일이고 8월 5일 이후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여기 외국인이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올랐는데 매도 쳤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는데 매도 쳤다고. 여기도 이만큼 오르는데 외국인이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구조만 비슷한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도 굉장히 흡사해요. 급락 후에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신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올라가. 매도만 하는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수급을 왜 봐? 라는 거죠. 왜? 외국인이 매도 쳐도 올라가니까. 8월 달에 또 올라가고, 4월 9일인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380대고요. 여기는 324예요. 대충 56% 빠졌습니다. 여기 356이고요. 여기 303이에요. 53포인트 빠졌습니다. 하락폭도 굉장히 비슷해요. 하락폭도 굉장히 비슷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작년 8월 5일 이후의 흐름이랑 올해 4월 9일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격볼벤이랑 볼벤을 한번 씌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잠시 끄고 이격볼벤이랑 볼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꺼볼게요. 이렇게 끄고 보는 거죠. 끄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딱 요 상황이죠. 이격볼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격볼벤이 올라가고 있고 볼벤은 내려오고 있고 이격볼벤은 올라가고 있고 볼벤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만 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자리가. 자, 이게 지금 이격볼벤이 이렇게 쭉 밑으로 흘러내리고 이격볼벤이 밑으로 쭉 흘러내려요. 볼벤은 하단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흡사하다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이 그려질까? 요 이후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보이세요? 요렇게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격 볼펜까지 안 갔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길 가는지가 관건이에요. 여길 가느냐 안 가느냐. 안 가면 여기가 이격볼벤을 안 가면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격볼벤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볼펜은 내려올 거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봉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작년 8월 5일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일평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3일봉을 보여드릴게요. 3일봉. 3일봉을 볼 건데, 3일봉에서 급락한 자리, 여기죠? 여기. 지금 어디쯤이냐? 대충 이 정도?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제가 3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네. 지금 위로 꺾이고 두 봉이죠? 위로 꺾이고 두 봉이잖아요. 두 봉. 두 봉 지났잖아. 그죠? 오이평선이 위로 꺾인 뒤에 봉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응? 지금의 위치가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루가 더 남았어요? 네? 하루가 더 남았다고. 자, 지금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 꺾이고 이 꺾인 지점에서 하나 두 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월요일에 끝나거든요. 월요일에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랑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세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요런 상황이 잘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못해. 망상이라니까요. 하여튼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그럼 주봉은 또 얼마나 닮았나 볼게요. 주봉은 또 닮았을까? 네. 자, 얼마나 닮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가가 여기였다면, 네? 시가가 여기였다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락이 심하게 나와서 양봉이 됐는데 개파락이 크지 않았다면 이 봉이랑 똑같죠. 응? 이 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상승을 이만큼 했었다면 이 봉이 이 봉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시가가 높았다면 이렇게 봉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가깝다고. 제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고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봉이 위에 올라탔어, 지금. 응? 봉이 위에 올라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왜?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봉을 못 넘으면, 이 봉의 종가를 못 넘으면 아래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1번 봉의 종가를 못 넘으면 아래로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죠. 예? 여기에요. 여기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의 종가를 못 넘으면 아래인 거예요. 즉, 여기 343대 위로 못 가면 아래라고요. 네?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응? 여기도 이렇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응? 자, 잘 보세요. 얘가 이봉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봉이 기준이라고. 그럼 얘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이봉이 기준이죠. 이봉이 기준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봉을 여기가 지금 종가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도 종가. 비슷하죠? 네?
요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요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아래로 가요. 잘 봐요. 못 채우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세요? 요 종가를 회복을 못하면 밑으로 가는 거라고. 왜? 이평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평선이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종가, 요 봉의 종가를 회복을 못하면 이평선은 내려가니까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지는 이게 위로 꺾였을 때 지지지. 밑으로 흘러내린다. 밑으로 흘러내리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평선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설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내려가듯이. 근데 얘가 종가가 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꺾이면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봉의 종가를 회복을 못하면 이평선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내린다. 똑같이 해도 이렇게 흘러내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다. 그럼 흘러내릴 거라고. 만약에 월요일에 미국 증시 올랐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세로 달라들었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도대체 요 342.86? 요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 골 때리는데 이게 이평선이나 볼린저 밴드나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 그 자리에 딱 볼펜 있죠? 응? 그 자리에 딱 볼펜 있잖아요. 귀신 같단 말이에요. 예? 귀신같이 그려놨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평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평선 여기 있죠? 예. 자, 343에 뭐가 있냐? 거기도 이평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 이평선이 있잖아요. 요 자리, 요 종가 자리에 이평선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평선이 있잖아요. 여기. 5이평. 330.75. 그러니까 얘가 343으로 못 가면 330대로 오는 거예요. 네? 330대로 흘러내려야 된다. 근데 이 330.59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30.59가 도대체 뭘까? 보세요 한번. 330.59라는 수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일봉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일봉으로 가서 일봉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다루기가. 자, 보세요. 네, 저가 깨지죠?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330.59에 갈 수가 없어. 일봉이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추세가 붕괴돼요. 예? 추세가 붕괴되는 구조라고.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끝인 거예요. 예? 내려가면 끝이라고. 자, 330.59가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예? 5위평이 깨지는 거라고요. 추세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일봉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일봉이 죽으면 상승 추세가 아닌 거죠. 근데 일봉이 죽었을 때 주봉이 살아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봉이 죽으면 주봉은 죽어있기 때문에 더 죽어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24년도 8월 달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지금 윗공간은 있는데 이 윗공간을 쓰게 될까? 그걸 모르겠어요. 응? 윗공간을 정말 쓰려고 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 네. 안 가면 무너질 텐데, 갈지 안 갈지가 이게 너무 아리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을 열어놓고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거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텐데,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빼야 되니까 수급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인이 매수세로 강하게 들어오면 이게 아래로 빼려고 하는 흐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개인이 매도하면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의도로 설명드린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343을 갈 거냐 말 거냐가 포인트예요. 343을 가면 결국엔 이평선을 위로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343을 안 가면 이평선이 안 돌죠. 그러면 작년 8월 5일 이후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봉을 좀 보여드릴 건데 더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2개월 봉입니다. 2개월 봉. 2개월 봉은 지난 봉 종가가 뭐냐면 334.27이에요. 자, 이 밑으로 가면 하방입니다. 이 밑으로 가면 하방이에요. 네. 며칠 남았어요? 3거래일이 남았어요. 3거래일. 그 다음에 올봉은 332.40 아래로 가면 하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요 숫자만 기억하세요. 네. 요 숫자만 334.27이 2개월 봉 기준 하락. 네. 332.40은 1개월 봉 기준 하락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336이잖아요. 6.87이니까 만약에 야간 선물을 제외하면 한 4포 정도만 내리면 월봉도 하락하고 2개월봉도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니까 수급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작년 8월 5일 이후의 흐름과 너무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남은 3거래일 동안 따라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지 그걸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드릴게요. 다만 주봉을 봤을 때는 너무 아리송해요. 응?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보면 너무 아리송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 종가 내리면 322.32 본다고 봐요. 다음 주에 보든 다음 달에 보든 다음 주에 종가가 내리면 322.32는 타겟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 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비슷해요. 8월 5일 이후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고 이동평균선을 봐도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자금의 흐름도 거의 똑같아요. 올라가면서 매도 치는 그런 구조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도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상방이라고 막 떠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 증시는 올라가요.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심하게 내렸다. 8월 5일 빠졌을 때 제가 하방이다라고 한 적 없어요. 너무 심하게 빠졌다. 되돌림이 올 것 같긴 한데 먼 훗날 여기를 다시 깰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상태는 저렴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만하다. 반등이 나와도 할 말 없다. 그리고 제가 본 기록 중에 하루에 마이너스 10% 빠진 후에 반등 안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도 반등 왔고요. 그리스 사태 때도 10% 빠지고 반등 왔어요. 네. 코로나 때도 10% 빠진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0% 빠졌을 때도 이거는 심하게 빠진 거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370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너무 심하게 나온 거죠. 생각한 것보다. 근데 그때도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점은 다시 깰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고포수를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고점을 어디 찍을지 모르니까 알아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작년 8월 5일 이후랑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도 상방이라고 못 떠들겠어요. 뭐 다른 분들이 뭐 분석 틀렸다,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리고 수급은 왜 보냐 그런 얘기 또 들어요. 올해 시작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수급 분석은 왜 하냐, 엉터리다. 근데 1월 달에도 수급 엉망인데 올랐고, 2월 달에도 수급 엉망인데 올랐고, 3월 달에도 수급 엉망인데 올랐는데 4월 달에 저가 다 깼어요. 응? 여태 만들어진 저가 다 깼다고. 결국 수급이 이긴 거잖아요. 시차가 너무 길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히 시차가 있어야 이게 맞는다고 하는데, 뭐 3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우제지 무슨 분석이냐고. 근데 결국에는 저점 다 깼어요. 그게 저는 수급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이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보다 작아요. 3개월 동안 6조 매도했는데 4월 한 달만 9조 9천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방인가? 6조를 매도해도 빠지는데 9조 9천억을 매도하면 안 빠지나?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올라가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매도 치면서 올리는 거는 할 얘기가 없다.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매도를 치면서 올린 건 어차피 다 빼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저렴하게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매도했으면 저렴하게 매수해야 되니까 반대로 내리면서 사야죠. 8월 달에 팔지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올려놓고 팔잖아요. 올려놓고. 똑같은 거죠. 사지도 않았는데 올라갔다면 내리면서 사야 되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보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1%, 2% 올라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걸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대로 고포스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사람들 고포스 다 손절할 겁니다. 고포스를 다 손절할 거예요. 왜? 계좌를 보니까. 차트를 봐야 되고 구조를 봐야 되는데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계좌를 보면 손실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증가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수가 오르면 고포스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계좌로 보고 있으면 손실이 증가하니까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보는 사람과 차트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팔아야겠다고 생각되면 계좌를 열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팔 생각도 없어. 계좌는 뭐하러 열어요? 고통스럽게. 그쵸? 이게 파생거래야. 그래서 증거금이 나와. 아니면 이게 옵션이야. 풀이가 갑자기 팍팍 빠져. 그러면 계좌를 계속 보고 있어야죠. 고버스는 풀이가 1년 단위예요. 풀이가 1년 단위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에 풀 빠지는 거 얼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가치가 크지 않다고요. 두 번째, 증거금 없어요. 내가 들고 있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마진콜을 한다고 전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딱 판단이 서면 계좌를 열어야 돼요. 팔 것도 아닌데. 계좌는 열어가지고 마이너스 난 거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본인이 팔아야 된다는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니까요. 계좌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 계좌 때문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파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요. 이미 차트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이건 팔아야겠다는 판단이 서야 돼. 그런 계좌를 열고 딱 청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근데 막 계좌를 열었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그래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석을 먼저 하고 분석에 대한 전략이 나왔어. 근데 전략을 세웠더니 이건 청산하는 게 맞아. 네? 청산하는 게 맞아. 그러면 계좌를 열어야죠. 비밀번호 넣고 계좌를 연 다음에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차트를 분석해봤더니 지금은 팔 만큼 메리트가 없어. 시간을 두면 다시 회복될 것 같아.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손실이 더 나거나 말거나. 근데 그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코스피 200 지수가 400 찍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망했다. 네? 야, 망했다 그랬어요. 야,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네. 자기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망한 거죠. 근데 그게 2,700원이 됐어요. 네? 2,700원이 됐다고. 50%도 더 올랐어요. 400 찍었을 때보다. 그러면 팔 생각 해야죠. 네? 50%더 올랐으면 그때는 팔 생각 좀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50% 오르면 사고 싶어요. 더 오를까봐.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356 갔을 때도 사람들이 손절하기 바빠요. 고버스를 막 손절해. 근데 저는 안 말립니다. 손절하시는 분들은 안 말려요. 왜?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텐데 본인이 결정을 했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제가 말려요. 에? 말린다고. 그렇게 팔지 마시라고. 말려. 근데 지수가 더 올라. 에? 지수가 거기서 1%, 2%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럼 고버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그분 기준에서는 나는 여기서 팔았으면 손실이 더 증가 안 했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결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기 결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나는 손절하겠다 그러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손절했어. 근데 손절하고 나서 지수가 50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03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303을 찍었을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괜히 팔았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되 원망은 없죠. 중요한 건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제가 고버스를 분석하면서 뭐 사기 좋은 자리, 팔기 좋은 자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1년에 몇 번이나 맞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맞았던 적이 틀렸던 적보다 더 적을 거예요. 날짜를 쫙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올랐던 날짜가 내렸던 날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짜가 즐거웠던 날짜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 고버스 방송을 계속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방송 왜 하냐, 별로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증시가 오르는 날짜가 더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점을 찍었어. 예? 나중에 보니까 최고점을 찍었다고요. 1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고요. 4월 9일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틀려도 최고점 찍었잖아. 응? 맨날 틀리는데 최고점을 찍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방송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주 틀리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맨날 틀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주 틀리니까 자주 틀린다고 하는 걸 제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자, 파생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곡이 일어나면 풀이가 죽는 옵션이나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선물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고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뭐 틀려도 뭐 들고 있다 보면 또 돌아오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뭐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증거금을 원하지도 않잖아요, 고버스는. 그리고 풀이도 없어요. 뭐 1년 단위로 빠지는 거라 단기적으로 풀이 빠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움직인다고 풀이가 빠지지 않아요. 다음 주 3거래일은 제가 봤을 때 엄청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지금 누적이 4조 8천억인가? 4조 9천억인가 그렇고, 외국인은 9조 9천억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누적이 안 작아요. 누적이 안 작은데, 지금 월봉 종가가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매수세로만 나와준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저는 왔다고 봐요. 근데 제가 담보할 수가 없다고.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도 예상하기가 어렵고 국내 증시도 수급의 방향을 제가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다른 시각에서 8월 달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봉의 종가, 그 다음에 월봉의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하락하면 하방이 살아있는 거고 상승하면 꼬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승하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방도 열리고 하방도 열리고 양쪽이 다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상방을 열어버리면 이거 어디까지 올리면서 매도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이 얘기 해드려야겠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지식을 벗어나면 설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황을 보다가 모르겠다고 판단되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건 내가 모르는 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딱 항복을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판단을 빨리 넘겨야 돼요. 투자자한테. 응? 제가 모르는 거면 모른다라고 전달을 해줘야 투자자가 참고를 멈추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넘겨짚고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에게 안다고 떠들어야 구독자도 늘고 신뢰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가 400을 찍었을 때 만약에 시총이 2000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조였어요. 지금 대충 330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70호가 빠진 거죠. 예? 70호가 빠진 거예요. 그럼 70호가 빠지면 시총이 얼마 빠질까요? 자, 400을 70으로 나눠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17.5%가 빠진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330으로 간다면 17.5%가 빠진 거라고요. 지수가. 그러면 증시는 얼마나 빠져요? 17.5 곱하기 2000. 네. 그러면 350조가 빠집니다. 그쵸? 350조가 빠지는 거예요. 330까지 가면 350조가 빠진 거예요. 근데 요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 매도했어요? 40조. 네? 외국인이 40조 매도했어요. 그럼 40조를 매도했더니 350조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레버리지가 9배죠. 네? 레버리지가 9배라고.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외국인이 현물 많이 안 갖고 있다고. 응? 외국인이 현물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2000조에 지금 외국인 비율이 30%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3이에요. 그러면 600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600조를 갖고 있었어. 네? 600조를 갖고 있는 거에 40조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560조 정도 남아있으니까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40조 판 거 가지고 지수가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40조를 팔면 350조가 사라진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9배잖아. 레버리지가 9배라는 거는 2000조에다가 9를 곱해요.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180조라는 거잖아요. 180조인가? 9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뭐에다 9를 곱하면 2000이 되죠? 180에다가 9를 곱하면 아닌데? 그쵸? 180이 아닌데? 240인가요? 240에다가 9를 곱하면 한 220조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금이 220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레버리지가 돼서 2000조가 된 거지. 응? 그러니까 220조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그게 2000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0조가 사라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총액이 220조밖에 안 되는데 40조가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5분의 1 정도 나간 거죠. 5분의 1 정도 나간 거잖아요. 엄청 큰 돈이 나가고 있다고. 근데 40조를 팔았더니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겨우 40조 팔았는데 아직도 외국인 현물 많아. 안 그래요. 외국인 현물 안 많아. 자, 600조잖아요. 여기다가 9를 곱해가지고 60이 나오려면은 7, 9, 63. 총액이 7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계산하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은 70조인 거예요. 근데 70조에서 40조가 빠져나가요.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30조 남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2008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식 수 말고 돈으로 딱 하잖아요. 그럼 19조 나와요. 19조.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돈이 누적으로 19조밖에 안 돼요. 네. 리먼 때는 되게 싸게 샀겠지. 네? 그때 10조는 지금의 100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온 돈, 판 돈 합치면 1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시총이 커진 거지 투자금이 많았던 건 아니고. 네? 시총이 커져도 팔고 나면 시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LG화학이 100만 원일 때 시총이 한 55조 됐어요. 지금 2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시총이 15조입니다. 그럼 얼마 사라졌어요? 40조 사라졌어요. 40조. 시총이 40조가 사라졌는데 외국이 매도한 금액은 2조밖에 안 돼요. 10배, 10배. 레버리지가 10배예요. 1조 팔면 10조가 사라져요. 아니지. 10배가 아니라 2조 팔았는데 40조가 빠졌으니까 20배네. 그죠? 20배예요. 1조 팔면 20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1조 팔면. 시총이 1조 팔아버리면 20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갖고 있어. 금액이 엄청 커. 그거는 지분 가치지. 예? 지분 가치라고요. 실질 가치가 아니라고요. 지분 가치라고.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지분 가치지. 거기 돈 빼면은 확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40조를 팔고 있는 게 세 발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에서 엄청난 부분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왜냐면 그걸 팔고 나면 지분 가치가 팍팍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마인데 2000조에서 30%면 600조야. 그럼 600조 중에 40조 빠른데 티가 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조를 팔면 35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월화수요. 월화수. 네. 2개월 종가가 하락하느냐, 그 다음에 월봉 종가가 하락하느냐, 마지막으로 주봉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제 입장에서는 관찰 포인트예요. 월요일이 저는 제일 중요해요. 월요일에 종가가 내리면 하락 쪽에 무게가 완전히 실리는 거라서 월요일 종가 하락 여부가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분석이 틀리는 거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안 즐거워요. 제공했는데 잘 맞아. 그러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제공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는데 제공을 했는데 막 틀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러면 제가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행복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투자 잘못하길 바라고 손실나길 바라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제가 고버스 방송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고버스 투자자 분들이 손실나길 바라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왜곡이 일어났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글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분노를 잘 조절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분 상하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남 탓하고 남을 공격하는 행위는 이게 별로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스갯소리로 제가 작년에 몇몇 분들이랑 진짜 형사고소까지 해보고 했는데 다 나중에 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분들 다 살려달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진짜 치졸해져요. 응? 처음에는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하면 다 막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거래 정보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분노를 표현하는 걸 막는 거예요. 네? 투자자가 자기의 분노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행동하는 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있죠? 327에서 332.40 사이에서 고퍼스를 살만하다. 2481에서 2515 사이에서 고퍼스를 살만하다. 그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는 월말 종가 기준이에요. 월말 종가 기준. 지금은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월말이 됐는데 안 떨어졌어. 그러면 속된 말로 또 계속 AS 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AS 하면서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힌트를 계속 드려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 발생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상황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가이드해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과거에 잘못 방송한 것 때문에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포기하고 제가 종목 바꿔가면서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제가 A 종목에서 B 종목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저는 계속 그 이후에도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고포스 방송을 계속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닥이 올 때까지 AS 하겠다는 거죠. AS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신규로 고객들을 계속 유입해가지고 고포스를 사도록 유도하는 방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든지 팔든지 그건 투자자의 영역이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이 고포스 입장에서 고점이 온 상태냐?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고포스 고점 찍으면 전 접을 거예요. 네? 고포스가 고점을 찍었다고 딱 판단되면 고포스 방송 딱 접고 레버리지로 싹 이사 갈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3일 어쩌면 재수 좋으면 월요일날 결론이 날 거고 만약에 월요일에 아래쪽으로 쭉 뺀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수급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40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240분.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만 보세요. 240분. 자, 240분 봉을 잘 보시면 어떤 정보가 있냐? 잘 보세요. 지금 종가만 보여드릴게요. 1차로
종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종가는 지금 어디가 고점이냐? 얘가 고점이 아니에요. 얘가 고점이에요, 얘가. 예? 지금 고점 봉이 어디냐면 얘예요, 얘. 얘가 고점입니다, 얘가. 얘 있죠? 요게 고점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봉은 얘예요. 응? 얘라고요. 자,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가 꼭지예요. 요거 딱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래쪽으로 꺾였죠? 아래쪽으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32.70 아래로 가야 되는 봉을 일단 그린 거야.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종가로 보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종가로 보면. 그리고 저점이 여기에요. 종가의 저점이 여기라고. 근데 이미 깨졌잖아. 예?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 332.70을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봉이 하나, 둘, 셋. 그러면 수요일 날 9시에서 1시 사이. 여기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다. 지금이 요렇게죠? 화요일 날 1시에서 3시 30분 사이. 이 봉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요 봉이 하락하면 돼. 왜? 나머지는 계속 내려갈 거니까. 내려갈 거잖아요.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갈 수요일까지도. 말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타겟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332.7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가가 332.70 아래로 내려가는 봉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는 월봉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240분 봉 기준으로는 332.40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봉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종가만 내려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월요일날 종가가 내리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요걸 봤어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어요. 기대는 하고 있고, 저가는 아리까리예요. 네. 종가는 내려가려고 봉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선물이 뭐 갭상승이 1포가 뜨든 뭐 2포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서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딱 관심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9시에 시초가 딱 찍었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는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요거 재미삼아 보세요. 요거는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